이제 벤젠의 곁사슬 반응인데요. 여기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 시험에서는 메커니즘을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이 반응을 응용하는 쪽으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암기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알아두시면 좀 편리한 것들이죠. 일단 첫 번째, 벤젠고리 자체를 환원시키는 벤젠고리 환원법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이 첫 번째 거는 좀 다른 얘기고, 어찌됐든 H2하고 PD, 일반적인 경우로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벤젠에는 첨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벤젠과 무관한 일반적인 알켄에는 수소가 첨가되는데 벤젠고리는 첨가가 되지 않아요. 근데 H2하고 PT를 쓰고 130기압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소들이 다 첨가돼 버린 이런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만큼 벤젠의 방향족 공명 안정화 에너지를 깨트리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높은 압력, 130기압이에요. 이렇게 높은 압력에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로디움이라고 하는 이런 촉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금이나 팔라듐보다 좀 환원을 더 강하게 시켜줄 수 있는 촉매가 이걸로 로디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로디움을 사용하게 되면은 1기압 25도씨에서도 벤젠고리가 환원이 돼버리는 이런 반응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근데 어찌됐든 일반적인 알켄의 환원법으로는 환원되지 않는다,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이런 뭐 130기압 뭐 아니면 뭐 200도씨 뭐 이런 식으로 온도나 압력이 매우 높게 나와 있다, 그럴 때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벌츠 리덕션이라는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벤젠고리를 완전히 다 수소로 첨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알칼리 금속을 이용해서 벤젠고리를 파이결합 하나만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세 개의 파이결합 중에서 하나가 환원이 되는데 컨주게이션이 깨져버린 이런 격리된 다이앤 형태로 항상 얻어지는 것이 이 벌츠 리덕션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어요. 이 벌츠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칼 반응이고요. 이거는 독특한 반응이라서 좀 요 경향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일단 EDG가 붙어 있을 때는 왜 저런 식으로 반응이 가는가, 요걸 이유를 하나 소개하자면은, 이렇게 메틀기가 하나 붙어 있을 때 이때 벤젠고리의 방향족성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이제 소디움이 전자를 넣어서 저 방향족을 깨게 되는데요. 방향족이 깨질 때는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시약 조건을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소디움 또는 리튬을 사용합니다. 알칼리 금속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고, 얘가 벤젠의 방향족성을 깨는 거예요. 전자 하나를 넣어서 이 방향족을 깰 때는 어쨌든 컨주게이션이 거의 다 깨져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파이와 파이스타가 서로 공명을 잘 못하지 않겠느냐. 컨주게이션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방향족이 깨지는 거니까, 들뜬 상태에서 반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디가 생긴 상태에서 보시면 좋겠고,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전자를 넣었을 때 요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그 알킬 그룹의 영향을 받는 요 파이 전자가 일단은 가장 알킬 그룹에 의해서 전자간 반발이, 여기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전자간 반발이 여기에 제일 많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소디움이 전자를 넣어서 요 파이 전자가 파이스타로 전이되기 제일 쉬운 쪽, 여기는 이 반대쪽은 알킬 기하의 그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전자 밀도가 높아질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높아진다고 보긴 뭐하고, 파이 전자가 파이스타로 전이될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분자 내에, 벤젠고리 내에서 파이 전자가 파이스타로 전이되기가 제일 쉬운 쪽을 소디움이 공격을 해서 전자 하나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전자 하나가 들어가 버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음전하가 발생할 거고요. 그럼 여기엔 뭐 소디움 양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CH3가 있는데, 여기엔 파이 전자가 있었으니까 나머지 남는 전자 하나가 이제 이쪽 옆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홀 전자가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라디칼로. 자, 이 상태에서 음이온은 이제 뭐 이건 얼마든지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하고 같이 sp3 원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문제는 요 음이온이 탄소에 생겼기 때문에 sp3 혼성 탄소 음이온이고요. 이건 생기자마자 매우 강한 염기성을 띠게 돼요. 아주 강한 염기성. 그 염기성이 매우 강한데 용매로 뭐 암모니아나 알코올을 사용했으니까 프로톤을 제공할 만한 소스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수소를 바로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소가 붙어버리게 되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수소랑 새로 들어온 수소가 같이 붙어 있고, 이렇게 여기에 라디칼이 하나가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요 구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구조는 어떤 모양이냐? 벤젠골이 평면으로 이렇게 쫙 펼쳐서 그린 다음에 여기에 CH3를 하나 붙여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라디칼이 있으니까 라디칼은 피오비탈에 들어있을 겁니다. 전자 하나가. 그 옆에 파이그랍이 있죠. 여기에 파이그랍을 하고 있는 피오비탈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옆에도 파이그랍이 있죠. 그 옆에도 피오비탈이 이렇게 하나씩 전자가 또 하나씩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저 뒤쪽으로. 자, 이렇게 수소들이 붙어 있는 요 자리만 sp3니까요. sp3 원성탄소에 있는 시그마 전자가 이제는 이 옆에 있는 피오비탈하고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양옆으로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리 내에서 오직 얘만 sp3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요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 3번, 4번, 5번이라고 한다면은 1번하고 5번 피오비탈 전자만 4번하고 2번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피오비탈 5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다 동등하게 공명을 하고 있었는데, 1번하고 5번만 4번하고 2번 쪽으로 치우치니까 1, 2번과 4, 5번 사이만 전자들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게 되고요. 3번 자리만이 결합성을 나타내기가 옆에 있는 전자들하고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명 구조를 그려보시면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CH3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라디칼이 되어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 자리가 라디칼일 것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용액 안에 있는 소듐이 전자 하나를 다시 여기에다가, 결합성을 이루기가 제일 힘든 자리가 이 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소듐이 전자 하나를 또 넣어주게 되면은 그 자리에 다시 음전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음이온이 생기고, 자, 이 상태가 음이온이 생기자마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염기성이 세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암모니아나 알코올에서 H 플러스 하나를 뜯어버리겠죠. 자,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여기는 CH3 하나 있고요. 파이결합이 이렇게 양쪽으로 컨주게이션이 깨진 상태로 다이엔 형태로 얻어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EDG가 붙어 있을 때 일반적인 벌시덕션이 일어나는 원리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EWG가 붙어 있을 때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 위치만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벤젠고리에 카본일기 같은 EWG가 하나 붙어 있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 CO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분자 내의 결합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파이 결합들인데, C하고 O의 파이랍은 균일 분해되기보다는 극성 분해가 되기가 쉽죠. 산소 쪽으로 전자가 거의 치우쳐 있기 때문에. 따라서 CC 결합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모든 CC 결합들이 일단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컨주게이션이 깨져버린 상태다라고 보신다면은, 이런 자리들은 이쪽 위쪽이나 요 반대쪽, 여기 이쪽 위쪽 서로 반대 방향의 파이스타에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파이에 있던 전자가 파이스타로 전이되기가 제일 쉬운 쪽은 CO 이중결합에 의해서 전자가 치우쳐 있는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이 파이 전자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이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소듐이나 리튬 같은 알칼리 금속이 전자 하나를 이렇게 제공을 해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이에 있던 전자가 파이스타로 전이되기 가장 쉬운 자리가 이 자리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CO 이중결합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전자쌍이 생겼고요. 음전하가 발생했겠네요. 여기 홀전자 생겼고요. 나머지 파이 결합 두 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음전하가 발생하자마자 알아서 여기에서는 프로토네이션이 될 거고요. 음전하가 프로톤을 붙여버리게 될 거고, 그러면 뭐 이제 앞에서 보신 EDG가 붙어 있을 때의 반응과 지금 이 상태에서의 반응이 이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기 홀전자 있고 여기 파이 결합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sp2 혼성이고요. 오직 여기 수소가 달라붙어 버린 이 자리만, 여기만 sp3 혼성이 된 거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동등하게 벤젠골이 전체가 평면인데,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전부 피오비탈이 하나씩 있고요. 여기로 뭐 H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밑에 쪽으로 뭐 이렇게 CO 이중결합 이런 게 이렇게 카본 일기가 또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에 그 각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원래는 다 동등한 전자 밀도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뭐 다 어디가 파이 결합이고 어디가 홀전자인지 모를 정도로 전체가 완전히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평면에서 벗어난 이 전자 밀도가 높은 시그마 오비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1번하고 5번 자리에 피오비탈 전자들만 반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2번 위치하고 4번 위치 쪽으로 전자들이 조금씩 치우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3번 자리에 있는 전자만 이웃에 있는 피오비탈 전자들과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명을 시켜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EDG에서 소개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고요. 카본일기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파이 결합이 두 개가 1번, 2번, 4번, 5번이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요 3번 자리가 라디칼로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성이 제일 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용액안에 있는 다른 리튬이나 소듐이 가장 결합성이 작은 자리에다가 전자를 하나 마저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깨져버린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는 이런 화합물이 여기에 이제 음전하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프로톤이 가서 붙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렇게 EWG로부터 바로 옆자리가 이렇게 파이 결합으로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벌츠 리덕션도 역시 라디칼 반응이라서요,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알릴 자리 라디칼 치환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알릴 자리 라디칼 치환 같은 경우에도 파이 결합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알릴 자리에 있는 수소가 일단 결합 에너지가 BR 라디칼에 의해서 결합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끊어진다. 한마디로 이 시그마 전자가 시그마 스타로 전이되기가 제일 쉬운 자리로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BR을 썼기 때문에 소듐처럼 전자를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전자를 빼앗아 오는 거라서 탄소보다는 수소한테 전자를 뺏어 오기가 쉽죠. 근데 얘네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는 어차피 음전을 띄울 수 있으니까 전자를 안 뺏어갈 거고요. 수소들보다는 탄소가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상태라서 전기 음성도가 좀이라도 세니까, 그래서 파이 전자로 이렇게 전자를 준 것 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도 라디칼이 알릴 자리에 생성되고 나면은 그때 공명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방금 배우신 이 벌츠 리덕션하고 똑같아요. 여기에도 피오비탈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피오비탈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피오비탈이 하나 있는데, 다 동등하게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어디가 파이 결합이고 어디가 홀전자인지 모를 정도로 균일하게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옆에 알킬기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알킬기에 의한 반발로 여기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자리의 피오비탈 전자만 2번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2번 사이의 전자들의 거리하고 2, 3번 사이의 전자들의 거리를 비교해 보시면 1, 2번이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 결합이 될 확률이 높고 3번 자리가 상대적으로 홀전자로 존재할 확률, 다시 말해서 결합성이 제일 떨어지는 자리가 돼버린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츠 리덕션에서 설명했었던 방식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충돌하면 결합을 유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반응이 잘 안 가는 거고, 여기는 결합이 끊어져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BR2 같은 애들이 여기에 충돌을 해버렸을 때 반응이 훨씬 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생성물이 알리자리 라디칼 치환에서도 이렇게 말단 쪽에 붙었고, 이 벌츠 리덕션에서도 결국엔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진행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은 대단히 간단한 이 단순한 구조들만 이렇게 봤었고요. 요거를 이제
뭐 좀 다양한 구조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요. 여기에 만약에 메틸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벤젠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기나 이 둘 중에 한 군데로 음전화가 발생할 겁니다. 전자를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여기 파이스타로 전이되기가 쉽겠죠. 여기나 대칭이니까요. 그럼 여기나 얘나 대칭 자리니까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음전화 생기고 여기도 음전화 생기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저럴 때는 벌트 리덕션에 의해서 메틸기와 메틸기 사이에 이렇게 CH3 요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길 거고, 여기에 이 양쪽 자리가 음전화가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 메틸기 붙여놓고 옆에다가 카본 혈기를 이렇게 붙였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 자리가 음전화 생길 거고요, 얘가 이쪽으로 밀어붙이면 여기가 음전화 생기겠죠. 여기나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음전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음전화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자를 밀어붙이니까 전자들이 여기로 전자 쌍이 이렇게 몰리게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는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전자를 끌어당겨요.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또 전자 쌍이 몰리기가 쉽네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에도 음전화 생길 수 있고 이 자리에도 음전화가 생길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파이 기랍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 파이 기랍이 벤젠고리의 파이 기랍이 저렇게 파이 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CH3CO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여기서는 밀어주고 여기서는 당겨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자리가 제일 파이 전자가 파이스타로 전이되기가 제일 쉬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둘 중에서는 이 자리가 그나마 가장 반응이 일어나기가 쉬운 자리구나 해서 여기를 음전화로 만들어 주시면은 최종 생성물을 이제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카본 혈기가 붙어 있는 자리가 수소가 붙었으니까 여기가 sp3 될 거고 반대쪽 sp3가 되겠죠. 그러면 파이랍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생성물로 얻어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기에 OCH3, 요거는 이제 피트 기출 문제에도 나왔었던 건데, 이런 벤젠고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것도 공명으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OCH3가 이렇게 메타 위치에 붙어 있을 때, 그러면 파이 결합을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죠. 그럼 자, OCH3에서 이 자리가 음전화가 되기 쉽고 여기도 음전화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자리가 음전화가 되기 쉽고 여기도 음전화가 되기 쉬워요. 자, 그렇다면 이 1번,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또는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3번 자리는 두 번 반복되는 데 반해서 여기 1번하고 여기 1번은 서로 각각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3번 자리가 가장 파이 전자가 전이되기가 제일 쉬운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음전화가 생기는 거예요. 전자를 넣어버리면은. 자, 따라서 OCH3 이렇게 두 개 사이에, OCH3가 두 개가 껴있는 요 사이에 음전화가 생기니까 파이 결합은 이런 방식으로 생성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조리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아주 다양한 치환기들이 각각 이 벤젠고리에 붙어 있을 때도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파이 결합이 남게 되고 어느 부위가 sp3로 변할지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버치 리덕션, 벤젠고리를 환원시키는 다른 조건 중에 하나인 버치 리덕션을 하나 소개해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곁사슬 반응으로 넘어가죠. 벤질 자리 산화 반응부터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는 글쎄요, 메커니즘이 있긴 있는데 메커니즘이 유기화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대부분 이렇게 암기식으로 알려주고 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벤질 자리에 벤젠고리 바로 옆자리를 벤질이라고 하죠. 여기에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에 어쨌든 여기서처럼 생략되어 있는 수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sp3라고 할지라도 전부 이쪽에 기존에 있던 이 시그마 결합이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려나가면서 KMNO4라고 하는 산화제가 산소를 갖다가 최대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최대로 산화된 작용기가 카복실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카복실기로 변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 이쪽에는 수소가 있건 없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보다도 더 약한 결합인 파이 결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 결합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파이 결합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있던 수소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나머지는 모조리 다 최대 산화된 카복실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sp3 원성탄소면서 이런 식으로 sp3 원성탄소면서 수소가 하나도 없을 때는요, 그러니까 벤질 자리는 이 파이 스타오비탈 쪽으로 수소가 전자를 이렇게 빼앗기면서 여기가 이 결합이 약해지니까 여기 끊어져 나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모조리 CC 결합이죠. 그래서
CH 결합보다는 전자를 좀 덜 뺏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CC 결합이 양쪽의 탄소들이 H보다는 전기음 성도가 조금 더 세서 결합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응이 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 탄소 sp3만 반응이 안 가고 나머지 2중결합, 3중결합, 뭐 단일 결합을 갖고 있어도 벤질 자리에 수소만 있으면 모조리 다 이렇게 산화돼 버린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산화 반응이고요. 산화 반응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벤질 자리 환원 반응 이게 나오는데요. 환원 반응은 이제 카본일기를 먼저 보시도록 하죠. 카본일기. 이런 식으로 카본일기가 있을 때 H2하고 PDC를 넣어주게 되면요.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카본일기는 이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H2PDC가 첨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벤질 자리만이 이렇게 수소 두 개가 첨가돼 버려서 결국엔 산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CO 더블 본드는 원래 편극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이쪽이 거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고 여기가 거의 양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라서요. 수소가 첨가될 때 라디칼 타입이거든요. 이것도 수소가 홀전자를 가지고 양쪽 원자로 하나씩 결합하게 되는 게 이 수소 첨가 반응인데 이런 카본일기는 그래서 라디칼 타입으로 전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단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벤젠고리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벤젠고리 자체는 CC 이중결합이죠. CC 이중결합은 아시다시피 촉매 표면에 수소들이 이렇게 쫙 흡착이 되어 있을 때 CC 이중결합이나 CC 3중결합들의 경우는 벤젠고리 그 파이 전자들을 많은 이런 벤젠고리에 있는 피오비탈 전자들은 탄소의 피오비탈들은 이런 촉매 표면에 비교적 잘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먼저 이렇게 인력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요 분자 내에 있는 벤젠고리 내에 있는 방향족 공명 안정화 에너지 때문에 반응이 안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CO 결합이 있어요. CO 결합이 있으면 CO 결합도 이렇게 피오비탈을 갖고 있죠. 물론 이게 치우쳐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항상 치우쳐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탄소의 피오비탈과 이 산소의 피오비탈까지도 일단은 요 촉매 표면에 다 똑같이 흡착이 돼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CO 결합이 산소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으니까 탄소는 전자가 부족하고 산소는 전자가 많아서 여기가 이제 컨주게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회전이 돼 버릴 거고요. 회전이 되면서 요거는 이제 거의 그 촉매 표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CH2가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요 CO 결합은 그 옆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을 가질 확률이 높아 가지고 이 CC 결합처럼 CC 이중 결합처럼 이렇게 흡착이 잘 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근데 벤질 자리이기 때문에 컨주게이션 이펙트 때문에 같은 평면에서 피오비탈 전자들이 이렇게 촉매 표면에 흡착이 되니까 여기서 균일 분해를 일으켜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전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아연하고 이거는 이제 아말감이라고 하는 합금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연을 주로 쓴다는 게 중요하고요. 아연하고 산, HCl 같은 염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이제 클레벤센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자들이 풍부한 용액 조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아연이 H 플러스보다는 이온화 경향이 더 큰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를 줘서 이 수소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전자를 막 주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반응이 바로 요 클레멘센 리덕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H2PDC는 라디칼 반응이었고요. 이건 전자를 제공해서 H- 같은 게 막 툭툭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랑 좀 다르게 CO 이중결합이 있는 자리 모두가 다 이렇게 환원이 돼 버립니다. 전부 다 환원이 돼 버리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으로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벤질 자리만 환원시키고 싶을 땐 꼭 이걸 쓰셔야 되겠고요. 다른 카본일기까지 싹 다 CO 이중결합을 환원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볼프-키시너 리덕션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저 뒤에 유기화학 파트 2 강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유기화학 파트 2 강의에 카본일 파트에 볼프-키시너 리덕션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것만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본일기를 환원시킬 때 벤질 자리만을 환원시키는 거는 요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로벤젠의 환원이 또 나오네요. 나이트로벤젠. 그러니까 벤젠고리에 이렇게 NO2가 붙어 있을 때 이 NO2 역시도 H2PDC나 뭐 아연도 돼요. 아연하고 HCl 넣거나 아니면 철이나, 그러니까 다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들을 얘기하죠. 주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류들을 전부 다 Dissolving Metal Redu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런 용어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쨌든 용액 안에 H가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게 해서 여기에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전자를 막 빼앗기는 그런 스타일로 환원을 시켜버리는, 수소가 가서 붙어버리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벤젠고리에 붙어있는 NO2 같은 것들도 H2PDC 내지는 철과 HCl 또는 주석과 HCl 이런 조합으로 충분히 환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이나 주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철과 주석을 쓸 수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SnCl2 뭐 이런 거 하고 HCl 이렇게 섞어서 쓰더라도 비슷비슷한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메커니즘은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일단 이런 반응이 있고 어떤 시약을 쓰면은 어떤 작용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11장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어쨌든 11장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피트 범위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원인 12장 알코올하고 이터 파트가 남았네요. 물론 이제 원래 유기화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12장이 그 이후로 유기화학 파트 2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11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